안녕하세요. 한국사길잡이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오늘 제가요 아주 재밌는 이야기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노래 흘러나오고 있죠? 가사 한번 귀 기울여보세요. 장엄한 거석더러. 오늘의 주제 짐작되시죠?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 1번 고속도로. 오늘은 경부 고속도로에 대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좀 뜬금이 없나요, 여러분들? 갑자기 왜 경부고속도로? 이유가 있습니다. 올해가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늘 사용했던, 늘 다녔던 그 경부고속도로 개통 50주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기념해줘야죠. 기억해줘야죠. 네. 그럼 50년 전이면 언제야? 60, 70년대 아닙니까? 한번 그때로 한번 가볼까요? 사실요, 이 1960, 70년대는 뭐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이 오늘 같은 모습 아니었잖아요. 전쟁의 상흔도 남아있고 너무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부족한 거 정말 많을 때였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428km나 되는 이 고속도로를 건설할 수 있었을까? 굉장히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 경부고속도로는 또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남겼을까? 이런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가요, 이 고속도로 건설을 처음 꿈꾸게 된 거는요, 1964년 이 서독을 방문한 우리 사찰단이 여기를 한번 쫙 달려봤습니다. 어디? 그 유명한 아우토반! 슝! 아마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그죠? 바로 이 아우토반에서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 귀국 후에요, 고속도로 이 구상 스케치도 하고 자료 수집도 하고 이러면서 정말 이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열망을 불태웁니다. 근데 열망만 있다고, 꿈만 있다고 그게 현실이진 않죠. 현실적인 어려움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뭐가 제일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뭐니 해도 머니죠. 이게 건설비부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나라 일본에 건설된 그 고속도로 경우에는요, 건설비가요, 킬로미터당 한 8억 원 정도. 그럼 이 비용을요, 서울 부산 간 그 거리로 환산해 보면 얼마인지 아세요? 대략 3,500억 원. 그 당시 3,500억 원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왜 엄청난 돈이냐면 1960년대 말 대한민국 1년 국가 예산의 2배나 되는 액수였습니다. 고속도로 하나 건설하는데 대한민국 국가 예산 1년 국가 예산 2배. 와, 어마어마하죠. 돈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건설에 필요한 그 중장비도 당연히 모자랐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크레인 끌어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당시 필요했던 크레인이 한 107대 정도였다고 하는데, 당시 우리나라에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크레인은 딱 2대밖에 없었어요. 전문 기술자도 당연히 부족했죠. 생각해보세요. 고속도로라는 개념 자체를 제대로 모르던 시절이었고, 대규모 토목공사 해본 적도 없고, 돈도 없죠. 기술도 없죠. 이 장비도 없죠. 야, 이런 상황에서 이게 428km 고속도로를 만든다? 제가 만약에 그 당시였더라면 그냥 그 자체, 꿈 자체도 저는 꾸지 못했을 것 같다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너무 버거운 일이라서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대단한 것 같아요. 해냅니다. 자, 하나씩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공사 비용 문제. 자, 요거는요, 외자 도입을 외국에서 돈을 가져오려고 했는데 너무 가난한 나라니까 잘 안 꿔주겠죠. 실패합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국내에서 해결해야죠. 그래서 유류세를 올리고요, 이 통행료 수입이라든지 도로 공채 등을 발행해서 건설비를 마련합니다. 부족한 중장비는요,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중장비 업체와 협의를 해서 필요한 장비를 빌려다 쓰기로 했습니다. 전문 기술자 부족 문제는요, 현역 위관급 장교 충성! 네, 이런 장교를 교육해가지고 현장에 투입합니다. 아이고야. 근데 이때 이제 지원 자격이 좀 재밌더라고요. 네, 미혼자. 온리 미혼자. 왜, 뭐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마 당시 공사 현장이 정말 이 전투처럼 치열했거든요. 밤낮 없이, 계절 상관없이 계속해서 이 건설을 이어가야 했기 때문에 아마 작업에만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인물! 그래서 미혼자. 이런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러면 안 되죠. 근데 당시에 실제로 이 겨울철에 땅이 얼면요, 공사하기가 진짜 힘들잖아요. 그러면 땅이 얼었으니까 공사 못한다라고 좀 쉴 수도 있는데, 안 그랬나 봐요. 진짜 언 땅 위에다가 집
깔고 휘발유 둘러서 불 질러서 땅 녹여가면서 공사를 강행했다고 합니다. 이건 뭐 거의 군사작전을 방불케했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공사 비용, 장비, 전문 기술자, 이 모든 게 정말 대규모 건설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중요한 요소들인데 이걸 어떻게든 해냅니다. 그런데요, 만약 누군가가 저한테 경부고속도로 건설하는데 그 많은 요소들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거 딱 하나만 한번 꼽아봐라 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바로 그 당시를 살아낸 산업전사들의 피와 땀이라고. 경부고속도로를 굽어보고 있는 순직자 위령탑에 적힌 주도문입니다. 기술도 장비도 모자랐던 경부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피와 땀, 이건 은유가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요, 이 순직자 위령탑 근처에 있는 옥천터널, 이거 뭐 옥천터널 너무 유명해요. 왜냐면 여기 난공사로 정말 가장 악명이 높았던 곳이거든요. 이 부스러지기 쉬운 집안이어가지고 발파라면요, 흙더미가 그냥 막 내려앉는 이런 사고가 벌어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무려 13번이나 실제로 낙반사고가 발생해요. 여기서 9분의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정말 이 화장실 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지 입은 채 볼일 볼 정도로 정신없는 현장이었고요. 이곳은 개통식 하는 순간까지도 정말 마지막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위험하고 치열한 처절하기까지 했던 그런 현장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모든 일을 감내하며 두 손으로 길을 닦은 분들이 바로 무명의 산업 전사들이십니다. 총 예산 429억 원, 소요기간 2년 5개월, 총 길이 428km, 동원된 연 인원 약 900만 명. 1970년 7월 7일, 당시 동양에서 단일 노선으로는 가장 길었던 도로, 경부고속도로의 길이 마침내 열립니다. 물론 모든 게 완벽했던 건 아닙니다. 429억 원이라는 그 적은 예산에 맞춰서 건설하기 위해서는 원래 계획보다 이 고속도로의 폭을 줄여서 건설해야 했고요. 또 선시공, 일단 시공, 그다음에 후 보완 방식을 택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완공 자체에 그냥 목표를 두고 건설을 한 거죠. 또 이 지나친 이 속도전으로 인한 그 희생 나왔고요. 게다가 이 지역 간의 불균형 문제 뒤따라왔고요. 많은 문제 분명히 있었지만 분명한 건 바로 이 경부고속도로가 대한민국 근대화와 경제 발전의 폭발적인 원동력 에너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순수 국내 기술로 닦아냈다는 사실. 그렇게 경부고속도로는 우리나라 현대사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게 됩니다. 저 가끔 50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 경부고속도로를 개통하던 풍경을 상상해보곤 합니다. 이 변변한 도로조차 흔치 않았던 시절에 정말 이 끝없이 쫙 뻗어나가는 이 뻥 뚫린, 지금하고는 좀 다르겠죠? 뻥 뚫린 그 널찍한 도로를 쫙 달리는 순간, 우와, 이 진짜 우리 반만년 역사 이래 그런 느낌은 없었을 거예요. 처음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이 경부고속도로가 이 땅에 남긴 건 어려운 시절 우리도 할 수 있다 라는 그 마음, 우리도 해냈다 라는 그 자신감과 자부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바로 그 경부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사 길잡이 여러분의 큰별쌤 최태성이었습니다.